그 정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동 증상에는 제가 그 감정의 변화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우울증도 있고 기분이 아주 좋은 조증도 있고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는 무감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계속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또 매사에 의욕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 거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우울증은 그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가지고 약도 다른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병이고요. 또 치매 초기에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치매 초기에 나타난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우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가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우울증이 문제인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봐서 저거는 우울증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치매 초기에는 감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꼭 전문적인 감별이 필요하고요. 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많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자꾸 눈물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즐거운 일이 없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울증 그 정도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무감동 말은 잘 안 들어보긴 했는데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치매를 겪으셨던 분도 있고 가족으로 모시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있는데요. 이 무감동이 치매 환자들한테 50%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무감동이 어떤 거냐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감정이 일직선에 있다면 기분이 아주 좋으면 조증이라고 하고요. 아주 우울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무감동은 딱 거기 중간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도 안 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음도 안 나고 또 그렇다고 무감동은 우울증과 다르게 우울증 있으면 식욕도 떨어지죠. 수면도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왜 사는지 눈물도 나와요. 그런데 무감동하고 우울증하고 차이는요. 무감동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지만 밥은 다 드세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세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봐도 감정도 없고 또 누군가가 가족에 누구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웃긴 것도 프로그램 참석을 해도 똑같이 뭐 웃겨주거나 아니면 웃긴 장면을 보던가 이래 했는데도 웃지도 않고 보통 병원이나 시설이나 집에 가시면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감동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분들은 조용하세요. 분류 세 번째로 보면은 초조와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요. 그 초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초조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에서 초조는 어떤 걸 초조라고 하냐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행동을 모든 거를 다 초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조를 치매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부분적인 초조밖에 안 되고요. 일반적인 초조는 이제 그렇고 그 치매에서 초조는 모든 행동이 다 나타나요. 공격적인 행동도 초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건을 모으는 행동도 초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초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조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남자 환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족이나 며느리나 아니면 돌보는 분들한테 성적인 걸 요구를 하세요. 많이. 그런 경우도 초조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식증은 아무거나 드세요. 이걸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르고 무조건 드시는 거. 그런 경우 초조는 모든 행동들이 이유 없이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을 다 초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행동은 거의 초조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행동 중에 또 한 부분이 배회가 있는데요. 그 배회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설 같은 데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간다고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못 찾으세요.
계속 다니시는 거고, 의미가 없는 배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집을 찾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배회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길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낙상을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배회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배회를 밖에 나가시는 걸 못 나가시게 가족들이 막다가 보면 아무래도 언쟁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폭력까지 과격한 행동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배회로 인해 가지고 가족도 힘들고 또 환자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도 초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흥분을 하면은 바로 감정 조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기타 증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수면장애, 그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수면장애를 보시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우리가 말하는 불면증, 그리고 밤에만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수면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낮밤이 바뀐 거 보고도 수면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낮 동안에 밤에 잠을 자기는 했는데 낮 동안에도 과도한 졸림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수면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